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 시장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틀렸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런 어떤 지수 예측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이제 실수가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틀렸지만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 저는 오늘 9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7종목을 익절했고 2종목을 손절했는데요. 수익률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7종목 익절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정찰병 넣어놨던 거 매도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가 없는 좀 환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MTS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또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게 한신기계에서 좀 매도를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어요.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 단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타 쪽에서는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이 갭 나온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몇 퍼센트씩 올라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갭이 얼마 안 나온 상태에서 아침부터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갭이 크게 안 나오고 아침부터 좀 밀어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종목들은 갭이 나와서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갭이 크게 나와서, 근데 한신기계는 갭이 적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매물대 없애면서 올라오길래 좀 다른 종목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갭에 대해서 좀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갭은 10% 이상 뜨면은 잘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 이상 뜨면은 더욱더 그렇고요. 갭의 적당한 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한 3에서 6, 4에서 7%가 적당하다. 그런 갭들이 추가 상승이 당일날도 좀 가능한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갭이 뜨고 거래 대금도 같이 터져주면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한신이 2% 조금 넘게 뛰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올려주는 모습 나왔고요. 지금 뭐 관련 내용은 지금 그 커뮤니티에도 게시글로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그 테마 종목들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거예요. 한신기계를 이제 매매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4% 정도 슈팅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익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이제 매도가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 주길래 매수 평단가쯤에서 이제 방어적으로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만약에 제가 컴퓨터 앞에서 HTS를 보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당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가창에서 이제 수급이 떨어지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팅 나올 때는 100원, 110원, 120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막 밑에 계속 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호가창 10개 전체에 50만 주로 출발을 했으면 그걸 50만 주로 나눠보세요. 그럼 한 호가창에 10개로 나누니까 5만 주잖아요. 그러면 5만 주 그 정도 사이즈라면 제가 봤을 때는 호가창에 받치는 게 한 만에서 2만 정도는 계속 딱딱딱딱 받쳐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졌을 때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MTS로 하다 보니까 끊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가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어떤 대량 매도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량 매도에서도 이제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를 한 번에 이제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그 큰 물량이 한 번에 떨어지면서 매수세 쌓여 있었던 걸 싹 다 없애는 그런 물량일 수 있고, 아니면 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만 주였다. 그러면은 2만 주를 4천 주씩 나눠서 탁탁탁탁 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큰 물량이 한 번에 빠진다면 약간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여러 번에 나눠서 빠진다면 그런 어떤 그 종목을 올리는 수급 주체가 종목 수익을 실현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4%다 내렸을 때 아마 개인이 한 번에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빠졌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단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페인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단타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일봉, 주봉, 분봉, 월봉, 호가창, 계좌, 현황, 뉴스까지는 볼 수 있는 화면을 마련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피곤해서도 안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도 이제 매수할 때 짧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 차트, 재료, 재무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재무는 그렇게 안 보더라도 수급, 차트, 재료에 대해서 이 종목 특성하고 연결해서 그에 맞는 수급을 분석하고 차트를 보고 필요하면 지표를 쓰고 재료를 생각하면 재료의 크기 그리고 이 테마군에서 지금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해당 종목이 대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재무가 좋은데 바닥에 있는 건지 아닌지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연동돼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수능 시험을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문제풀이 그리고 어떤 자격증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문제만 엄청 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느 부분 보고 풀면 되지 하고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동태 문장이다 그랬는데 뭐 빈칸 앞에 뭐가 나왔으면은 딱 요렇게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 답은 어떤 형태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공부하는 식이 한 가지 기법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나는 접속사만 판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 종목이 처한 상황, 호가창의 상태, 그날의 거래량, 일봉, 주봉, 월봉의 상태, 재료상의 그런 어떤 위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답을 이제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엄청 많이 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재료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도 써드렸지만 어떤 종목 이름만 딱 들으면은 이 종목이 어떤 테마군의 대장주다 아니다 정도까지는 한 80%까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구분이 잘 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틀리기도 많이 틀려요. 뭐 가끔씩 뭐 이 종목이 뭐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 대략적으로는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서는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당겨지죠. 예, 당겨진다는 겁니다. 한신기계 딱 떴을 때, 한일단주 떴을 때, 뭐, 1호원이 올라온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을 때, 이게 뭐, 누구의 종목의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경고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수급 차트, 재료, 재무잖아요. 근데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평소에 공부를 뭐 문법에 대해서도 하고 독해에 대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어져서 이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돼서 단타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엄청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 노란 책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차트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리고 그걸 응용한 것들이 시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재료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다는 걸 이제 어차피 저도 베끼는 거지만 해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어쨌든 베끼긴 베끼는 건데 저도 그걸 정제를 하거든요. 이 정제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이제 어떤 테마를 이룬다는 정제를 하니까 그걸 보고서 재료에 대한 공부하고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알고 그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만약에 내가 스윙을 직장인들이시니까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차트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유행하는 뭐 고가놀이 패턴인지 아니면 또 쌍바닥을 찍었는지 아니면 쌍바닥 찍고 한번 꺾고서 올라가는 패턴인지 뭐 어떤 패턴인지 시중에서 유행하는 패턴들 그런 것들은 시중에서 유행하는 패턴들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분들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쌍바닥이랑 그런 어떤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서 고가놀이 하는 거 3, 4% 올려서 고가놀이 하는 거 그 정도만 패턴은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왜냐면은 잘 안 보는 게 그 이상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뭐 할 수 있다면은 뭐 많이 이제 수급이 많이 그 3, 4% 정도 들어왔는데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진 상황에서 뭐 볼린저 밴드나 이평선을 뚫어줄 때 고가 돌파 그 정도 아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가 돌파는 절대 안 되고요. 그 정도 고가 돌파 패턴까지는 기법까지는 배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속성으로 하시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런 어떤 매일매일 이제 급등 이력을 올리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출력을 하세요. 다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한 1년치 정도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료가 어떤 기업이 거기서 얻어내실 거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기업이 어떤 테마구나. 그래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한 1년치를 한 5번 정도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들어오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테마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보지 않아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성투하세요.